네, 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C 프로그래밍 기초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주차에는 10장 함수의 심화 및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함수를 지난주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더 함수를 활용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라이브러리 함수들 중에 일부 수학 함수들이나 뭐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리고 함수의 일반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도 할 거고요. 독특한 형태인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의 형태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제를 통해서 같이 프로그래밍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예제인데요. 5개의 정수를 배열 형태로 입력받아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출력하는 함수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이 숫자를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볼 거예요. 정렬이라고 하는 문제는 프로그래밍에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을 할 때에도 최신 등록순 내지는 가격순, 비싼 거부터 싼 거부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상품들을 고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에선 정렬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성적 처리를 할 때에도 성적순으로 정렬을 할 테고요. 출석을 부를 때에는 보통 학번순이나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서 출석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좀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요 문제에서는 버블 소트라고 하는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렬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정렬에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셀렉션 소트도 있고 버블 소트도 있고 퀵 소트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머지 소트도 있고요. 그 중에서 비교적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버블 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퀵 소트를 가장 빠른 정렬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셀렉션 소트가 좀 느린 쪽에 속하고, 오늘 학습하실 버블 소트는 일반적으로 좀 보통 수준의 빠르기를 가지는 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셀렉션 소트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오늘은 다른 알고리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예제 진행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바꾸는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샵 인클루드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함수를 만들어 놓은 애들이고, 메인 함수를 살펴보면 5개의 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하나를 선언하고 i 변수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i는 0부터 5까지 해서 0, 1, 2, 3, 4까지 총 5개의 인덱스를 돌 수 있도록 포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을 이용을 해서 0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까지 순차적으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의 값을 입력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때 num이라고 썼어요. 자, num은 배열의 이름이죠. 즉 이렇게 배열의 이름만 넘겨주면 함수에서는 배열을 통째로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배열을 받을 때 이런 형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int n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얘가 이제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하고 int a 이렇게 받아서 호출할 때에도 num이라는 배열인데 5개짜리야 이렇게 호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일반적인 방식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 코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선언을 좀 더 많이 한다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ascend, 네, 오름차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요. 네, sorting을 하는 데에도 배열을 넘겨줘서 여기서 sorting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sorting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printList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을 합니다. 자, printList라는 함수는 그냥 단순하게 i 하나 선언해서 0부터 5까지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네, 원소 하나하나를 출력을 해주고, 네, 엔터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 정렬하는 부분, 네, 를 살펴볼게요. 네, 정렬하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먼저 i라는 변수, j라는 변수, temp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네, 파라미터는 배열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뒤에서부터 4에서부터 네, 0까지 네, 하나씩 감소하면서 그러면 4, 3, 2, 1까지만 실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5개짜리니까 하나, 둘, 셋 해서 0, 1, 2, 3, 4번 인덱스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을 기준으로 얘와 비교를 하고 3을 기준으로 얘와 비교를 하고 2를 기준으로 얘와 비교를 하고 1을 기준으로 얘와 비교를 하면 다 한 번씩 비교를 한 거니까 0으로 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사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J에서 다시 네, 0부터 i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예, 이 값을 네, 진행을 합니다. 얘는 버블 소트가 아니라 셀렉션 소트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네. 네, 셀렉션 소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네. 네, 셀렉션 소트. 한국말로는 선택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네, 선택 정렬이라고 부르고, 네, 이런 형식으로 선언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얘와 얘를 0부터 비교하니까 얘랑 얘를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크면 얘네 둘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해서 크면 바꿔주고 안 크면 놔두는 거죠. 그리고 얘랑 비교하고 얘랑 비교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서부터 진행한 모든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이 여기에 남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했으니까 여기 얘랑 얘, 얘랑 얘, 얘랑 얘를 비교해서 제일 큰 값. 다시 여기에서 얘랑 얘, 얘랑 얘 비교해서 제일 큰 값. 그럼 얘는 여기 한 번만 비교해서 더 크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오름차순의 네, 정렬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바꿔주는 만약에 J가 J 플러스 1보다 셀렉션 소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저기만 보고 셀렉션 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씩 비교를 하네요. 그래서 이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지우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 네, 펜에 문제가 생겨서, 네, 잠깐 끊어서 갔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네, 자, 0, 1, 2, 3, 4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4의 값을 위해서 먼저 0에서부터 얘랑 비교를 해서 큰 애를 뒤로 밀어요. 그러면 큰 값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큰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서 또 큰 값을 뒤로 미루고 얘랑 얘랑 비교해서 큰 값을 뒤로 미루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비교해서 큰 값을 뒤로 미루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남는 값은 제일 큰 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엔 4까지, 3까지, 2까지, 1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면 앞비를 바꿔주는 예전에 네, 수압이라고 이런 것들을 불렀죠. 네, 수압의 형태로 얘네들을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씩 뒤로 밀어주다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가 정렬이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는 소트를 우리는 버블 소트라고 부릅니다.
네, 버블 소트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직접 코드를 하면서 네,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네. include 네. 표준 입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네, stdio.h를 추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정렬하기 위한 함수를 선언을 합니다. 네, int n5 먼저 구현을 해볼게요. 네. int i와 j와 temp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for i는 4부터 i가 0보다 클 때까지 i를 하나씩 감소시켜 주면서 진행을 하자. 그리고 다시 두 번째 포문에서 j는 0부터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j를 1씩 증가시켜 주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네, if 네, n의 j가 n의 j 플러스 1보다 큰 경우엔 여기 오타네요. 네. 큰 경우에는 우리 얘네 둘을 바꾸자. 예, 바꿀 때에는 수합 형식을 쓴다 그랬죠. 먼저 tmp에다가 네, n의 j를 넣어주면 네, j를 넣어주고 네, 그 다음에 n의 j의 값을 이미 딴 데다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 n의 j 플러스 1을 여기다 저장을 해도 문제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다시 n의 j 플러스 1에다가 네, n의 아까 n의 j의 값을 tmp에 저장을 해놨으니까 tmp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네, sorting은 끝났습니다. 뭐 여기 예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포문 안에는 이 if은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삭제를 해도 똑같거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해도 똑같고 마찬가지로 얘도 포문 하나만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도 똑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동작을 해요. 근데 초심자들은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읽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네, 함수 void print 네, list에서 마찬가지로 배열 네, 얘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int i 선언해주고 for는 네, i는 0부터 5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5보다 작을 때까지죠. 네,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서 네, 네, 정수를 하나씩 출력을 해주고 빈칸을 출력하고 네, n의 i의 값을 출력해주자.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네, 엔터를 출력해주기 위한 거 하나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세 줄로 출력하니까. 여기까지 이제 함수 두 개를 만들어 본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함수. 네, 메인 함수. 네, int num5 네, 5개짜리 배열 하나 만들고 네, i 변수도 하나 선언을 해야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입력을 받기 위해서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켜서 처리를 하자. 네, 입력을 받기 위해서 scanf를 쓰는데 정수를 입력받을 거고 네, 변수는 네, num의 i야 라고 해서 입력을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네, print list 네, num 호출해주고 sort하기 위한 네, ascend 네, num 해주고 다시 print list 네, num 해주고 네, 프로그램을 네, 좀 끝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실행하실 때 보통 이 상태에서 그냥 런을 누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숙제를 하실 때, 실습을 진행하실 때는 보통 입력값들이 문제에 함께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미리 쳐놓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미리 요 경우에는 7, 4, 5, 1, 3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입력해야 되는 걸 미리 여기다 카피해서 여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실행만 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 없이도. 아이고, 뭔가 에러가 났네. 아, 제가 여기다 오타를 냈네요. 스캔F. 네, N이 빠졌네요. 네, ASC and. 아, 여기에도 오타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실수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수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이렇게 아까 입력을 해놨으니까 입력은 자동으로 들어가서 네, 출력되고 정렬된 값이 이렇게. 그래서 네, 원래 입력한 값 출력하고 정렬된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를 만들 때 테스트 케이스도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된 값은 네, 이렇게 입력이 됐고, 네, 출력은 이렇게 출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면서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미리 거기에 입력 예가 한두 개씩 혹은 세 개씩 나올 텐데, 걔를 미리 여기다 넣어놓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입력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네. 뭐 이 프로그램에서 정렬이 제대로 잘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는 A-1이 되고,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네, 배열의 크기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네, 배열의 크기를 별도로 입력을 받도록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럼 호출하는 쪽에서도 네, 여기에 네, 이렇게 얘는 5개짜리야 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냐 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배열 인트형 5개가 저장되어 있는 배열을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10개를 쓸 수도 있고 20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호출할 때 얘는 10개짜리야 50개짜리야 라고 호출을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각각의 함수들을 수정하지 않고도.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셔도 네, 동일하게 동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배열을 처음으로 인자를 넣어주니까 네,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은 이제 버블 정렬이고요. 서로 인접한 두 원소를 검사해서 네, 정렬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네, 정렬하는 방식이다. 네.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하나고요. 선택 정렬과 함께 기본 개념은 유사하지만 방식이 조금 다르고, 기본적으로 선택 정렬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버블 정렬의 알고리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은데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이 중에서 큰 값이 이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뀌어서 여기가 4, 여기가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비교를 하면 얘가 5, 얘가 7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얘를 비교를 하면 네, 여기가 1, 여기가 7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가 3, 여기가 7이 되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네, 한번 이렇게 쭉 정렬을 하면은 제일 끝에 큰 값이 나타나게 되고, 2회전에서는 여기를 빼고 2회전을 진행을 하면 2회전이 끝나면 여기까지 끝난 거고, 3회전이 끝나면 여기까지 끝난 거고, 4회전이 끝나면 여기까지 끝난 거니까 얘는 하나니까 당연히 끝난 거죠. 이렇게 정렬이 되는 방식이 네, 버블 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전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벌써 2번이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은 드리지 않을 테고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번째 회전에서 얘는 이제 픽스가 되고 요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회전에서는 여기까지는 픽스가 되고 그 다음 진행된다. 4번째 회전은 요 2개만 비교하면 된다. 따라서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혼자 해보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실 텐데요.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네,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네,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소스코드, 네, 요거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클 때 위치를 바꿨다면 얘는 작을 때 위치를 바꾸면 작은 값이 제일 뒤로 가겠죠. 그럼 결국은 요 문장만 수정을 하면 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답까지 알려드리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요 문장 하나만 변경을 하면 된다라는 거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째 문제입니다. 네. 2번째 문제는 네. 세 과목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세 과목의 평균이 60 미만이거나 혹은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 불합격 아니면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세 개를 입력해서 얘네들은 다 40점이 넘고 평균도 80점이 넘겠네요. 네, 그래서 네, 원래 60점 미만이니까 60점이 당연히 넘겠죠. 그래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IKL이라는 세 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로부터 점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점수를 입력받은 것을 테스트 패스라는 함수에다 세 개의 정수를 넘겨줘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각각의 값이 네, NMJ에다가 네, 값이 넘어오겠죠. NMJ에다가 넘어오면 네, N이 40 이하거나 M이 혹은 42, 죄송합니다. N이 40 미만이거나 M이 40 미만이거나 J가 40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한다. 만약에 아니라면 N과 M과 J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60보다 작다면 불합격입니다를 출력해라. 그것도 아니라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를 출력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세 개의 값이 있을 때는 얘만 호출을 하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직접 한번 네, 코딩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해하기 이제 쉬우실 거예요. 얘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네, 먼저 네. include 그래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주고 뭔가 잘못됐네요. 네, 순서가 바뀌었죠. 네. 생각보다 저도 오타 자주 냅니다. 그리고 강의 촬영을 제가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키보드에서 좀 오타를 많이 내요. 왜냐면 노트북이 이제 필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쓰는데 네, 맨날 큰 키보드 쓰다가 이렇게 작은 키보드를 쓰면 오타를 자주 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void test pass라는 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est pass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얘는 int n과 int m과 네, int j라는 변수가 필요로 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40보다 작거나 m이 40보다 작거나 또는 j가 40보다 작다면 네, 너는 printf 네, 불합격입니다 를 출력을 하자. 얘는 다시 쓸 거니까 카피를 좀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불합격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얘도 아니라면 네, 지금 예제랑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이제 그 불필요한 중괄호를 없애서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네, 만약에 n 더하기 m 더하기 j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이 만약에 60보다 작다면 네, 너도 불합격이야. 네, 출력을 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넌 합격.
네, printf,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네를 출력을 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 만들면 되겠죠. int main, 네, int I k l. 근데 이 책을 썼을 때 왜 변수를 이렇게 썼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I, J, K, A, B, C 이렇게 썼으면 좀 더 입력이 쉬웠을 텐데. 아무튼, 네, scanf, 네, %d, %d, %d 세 개를 입력받는데 우리는, 네, I와 K와, 네, L을 입력받을 거야. 네. 자, 이제 테스트를 해줘. 합격했는지 테스트를 해줘. I와 K와 L의 값을 가지고 해줘. 끝났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해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입력되는 값은 예제가 95에 77에 네, 80이네요. 네, 이렇게 쳐놓고 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또 오타냈나 보네요. 네. 네, J인데 F라고 써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또 오타가 있네요. 뭐지? 아이고, 네, 리턴에 철자를 틀렸네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 네,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얘가 왜 더 한글이 이렇게 깨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지 맘대로 한글이 막 깨지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값을 하나를 좀 바꿔볼까요? 얘를 35로 한번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네, 네, 불합격입니다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네. 자, 그래서 뭐 요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함수 하나를 만드는데 인자가 3개가 필요하다. 네, 그럼 3개의 값을 받아서 네, 각각 하나라도, 얘는 5어죠. 네, 그래서 또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라도 40보다 낮은 값인 경우에는 불합격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혹시 3개의 평균이 60보다 작으면 또 불합격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또 다르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로 처리를 하는 거죠. 왜냐? 여러 개의 값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네, 배열로 처리를 하면, 요 코드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얼마든지 100개가 됐든 다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배열을 입력받아서 네, 우선은 isPassed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1이라는 값을 넣어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패스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합계를 더하기 위한 거. 그러면 입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값을 썸에다 더하고 얘가 만약에 40보다 아래면은 0의 값으로 하고 종료를 하고 그럼 여기서 0이거나 합계가 60보다 작으면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로. 아니면 여기서 0으로 안 바뀌었으면 여기 안 걸리니까 무조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가 걸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네, 다 40 이상이면은 모든 값을 다 더해준 다음에 와서 썸을 3으로 나눈 값이 60보다 작다면 얘는 이제 1일 테니까요. 여기 초기값이 1이니까 여기에 안 걸렸으면 얘는 무조건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만 비교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가 네, 출력이 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똑같은 문제를 네, 다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얘를 이제 지우고 네, 수정을 할게요. 네. int f 네, scores 그래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int i, sum equal 0 했고요. 네,
int is passed. 잠깐만요. 이거 함수 이름도 달랐네요. 네. is, 네. passed라는 함수 이름이네요. 네. is passed. 언더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함수냐, 변수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렇게 하고, for i는 0,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i가 플러스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sum 플러스 equal, 네. f scores i를 더해주고, 만약에 f scores i가 40보다 작으면 넌 이미 글렀어. 네. 40보다 작으면은 이제 어차피 얘는 불합격이니까 나머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is passed는 0이야. 넌 합격하지 않았어. 네.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 브레이크. 네. 포문을 빠져나가게 하고 계속 돕니다. 이렇게 돼서 다 돌고 나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만약에 is passed, s가 하나 더 있네요. 네. passed가 0이거나 sum 나누기 3이 60보다 작다면, 네. 원래 소스 코드에는 여기에 그게 있지만, 네. 가로가 있지만, 가로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생략을 하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printf,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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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격입니다. 아니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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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네.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도 이제 배열을 입력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ijk가 아니라 i는 하나 필요하고요. 네. 네. scores, 네. 3 선언해주고, 네. 네. for i는 0부터 3까지 i가 하나씩 증가해 라고 해주고, 네. 네, 이렇게 해주면 입력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네, is passed 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또 오타네요. 네. 네.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네, 동작을 하겠죠. 네, input 값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뭘 잘못 쳤나요, 제가? 아, S가 빠졌네요. 네. 네. 하면은, 이렇게. 네, 제가 입력값을 아까 이렇게 40으로 바꿔놔서, 35로 바꿔놔서 그런 거고요. 80으로 다시 수정을 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잘 동작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제 배열의 길이를 입력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네. 네,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얘만 이렇게 고쳐주면 돼요. 네. 그럼 여기 호출할 때에도 네. 이렇게 호출해주면 되겠죠.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방식이. 근데 저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함수에서 여기서 출력을 하는 경우보다는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저는 이렇게 짜겠어요. 네, 그러면 합격이면 0, 아니면 1이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if 이렇게 하고
네,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코드를.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네, 조금 더 범용적으로, 즉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럼 함수는 이제 네, 1 또는 0을 리턴하게 되고, 합격일 때는 1, 불합격일 때는 0을 리턴을 하게 돼서 네, 실행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이게 조금 더 나은 코딩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제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네. 네, 그래서 여기 메인 함수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네. 잠시만요. 네. 합격 여부를 잠깐만요. 또 펜이 말을 안 듣습니다. 네, 합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네, 거고요.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네, 배열을 넣어주면 얘가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처리 방식은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런 변수를 우리는 플래그 변수라고 주로 불러요. 네. 깃발. 그래서 깃발 올렸는지 내렸는지를 판단하는 함수다. 아니 변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합격이지만 불합격인 요소를 만들면 이 변수를 0으로 저장해 놓고, 얘가 여기 오타네요. 네. 이퀄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표현을 해주자. 0으로 바뀌면 불합격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배열이 같은 배열이 이렇게 참조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얘는 보통 함수에서 여기에서 보낸 변수랑 여기에서 받는 변수가 다른 변수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배열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네,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보통 변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불러요. 함수를 호출할 때 값에 의해서 네, 함수를 호출한다.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배열을 이용을 해서 네,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는 주소에 의한 호출 혹은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주소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은 두 개가 서로 약간 다른 의미기를 하지만은 C 언어에서는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써요.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이 두 개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주소에 의한 호출이로 기억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혼돈의 여지를 줄일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값을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혼자 해보기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문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10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함수로 작성하시오. 얘는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 print name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int i 해서 0부터 10까지 printf c 언어 n 여러분들의 이름 있죠? 여러분들 printf 이름 n 하고 종료하면 10번 도는 프로그램이 되니까 얘는 쉽게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는 거라서 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갈게요.